가장 많이 실수한 게 여기서 나와요. 야,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확실히 필요가 없는지 여부를 꼭 체크해야 돼요. 진짜 이거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뭐 궁금한 게 있다 하셔가지고 아니 뭐 네, 오늘 이렇게 뭐가 많아요? 유형 찍는 거 마이크 차고. 아니, 제가 중국으로 출장을 가는데 들었어요. 준비를 많이 해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실수들 뭐가 있는지. 가장 많이 실수한 게 여기서 나와요. 바로 여권. 생각보다 여권을 통해서 실수하거나 문제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지가 발이 달려서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넣는데 또 보면 없어지고. 그러니까 나도 그런 실수가 많이 있었어요. 솔직히 저도 전문가로서 출장을 많이 갔지만 챙겼다고 방금 말했잖아요. 당연히 있겠지라고 했는데 가보니 여권이 없어. 근데 이런 일이 에이 설마요라고 하겠지만 15년 이상 여기 근무하면서 출장 다니면서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놀라울 정도예요. 여권을 일차적으로 잘 챙겨야 된다. 근데 여권을 챙겼다고 해서 또 끝이 아니란 말이지. 여권을 챙겼더니 본인이 갱신하신 걸 까먹은 거야. 구여권을 챙겨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여권을 갖고 왔다. 잘 갖고 오셨어. 근데 잘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제 생기는 경우는 여권의 유효기간 체크를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여행도 마찬가지고 출장도 마찬가지인데 그 나라에마다 입국 규정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잔여기간, 출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은 남아있는 걸 권장해요. 근데 막상 가니까 6개월이 조금 못 미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정말 규정이 타이트한 나라나 무조건 불가한 나라들도 유럽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럼 6개월이 안 됐다라고 하면 입국이 거부되는 거죠. 출발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여권을 긴급 여권으로 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또 있기는 해요. 공항에서. 네, 인천공항 내에 여권과에 들어가셔서 긴급 여권으로 이제 단수 여권이죠. 다녀오시면 당연히 바꾸셔야 되는 갔다 오실 수 있는 국가도 있는데 이것도 케이스가 또 달라요. 또 그걸로는 못 받는데. 맞아요. 이처럼 단순히 여권 하나만으로도 출발 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반드시 여권을 챙기시고 유효기간 확인하시고. 근데 여권만 챙겼다 끝이 또 아니죠. 출입국 규정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방문하는 목적에 따라서도 비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럼 단순 방문 비즈니스 미팅까지는 대부분이 무비자가 허용되는 국가들이 많지만 영리 활동을 하거나 가서 뭔가의 특정한 어떤 정부기관에 뭔가 초청을 받으셨거나 이런 것들은 그 나라의 초청 업체라든지 저희 같은 여행 전문가들을 통해서 비자가 확실히 필요가 없는지 여부를 꼭 체크해야 돼요. 진짜 이거 중요해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전자여행 허가 제도라고 해서 마치 비자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그 허가를 안 받으셔가지고 비자 안 받는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보다 모르셨던 분들도 많고, 영국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부터 똑같이 여행 허가 제도가 시행이 됐어요. 그럼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는 그냥 여권만 있어서 유효기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자여행 허가 제도를 반드시 승인을 받고 들어가셔야 되죠. 출장자분들께서 매일같이 이걸 아실 수가 없잖아요. 저희 같은 거는 안내 드릴 때 외교부의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를 통해서도 정보를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고, 그 가고자 하는 대사관 통해서 확인하시면 또 정보를 얻으실 수 있죠. 중국을 가시니까 또 중국은 한정졌지만 출장이라는 게 국가가 요즘은 다양하잖아요. 뭐 선진국가만 가는 것도 아니고 국제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국가,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에 대해서 봉사활동 가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아프리카는 옐로우 카드라고 해서 황열병 예방접종이랑 똑같아요. 황열병 그 접종이 필수인 국가도 있고요. 권장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항상 얘기해요. 뭐 권장, 권고 무조건 받으셔라.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좋지만 출입국을 위해서 이런 옐로우 카드 같은 것도 놓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현지에 가서의 위급 상황이나 변수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행이랑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도착해서도 또 상당히 변수가 많아요. 저도 이제 출장을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또 다른 막 생기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뭐 라오스 출장을 갔더니 좀 중요한 분들이랑 이제 기차를 좀 이동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열차. 그래서 이제 예약을 다 했어요. 이제 이동하는 날 당일에 갑자기 열차를 다 취소되고 저희가 사용 못 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라오스 정부 기관에서 국가에서 뭔가 어떤 일 때문에 그 특정 시간에 뭐 좌석을 수거해서 그 시간대는 이용을 못 해. 일방적으로. 네. 난감한 거예요. 어떡하냐 이거. 저희 파트너랑 같이 막 골머리 섞다가 뭐 버스 수배해서 뭐 이동하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야,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기치 못하게 뭐 좀 문제가 발생해서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이상 더 체류를 해야 되는 거나 변경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호텔도 예약되어 있는 거 취소도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되죠. 좌석이 또 확인해 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물건의 분실이나 파손. 근데 실제로 너무 많아요. 핸드폰, 태블릿 PC, 생각보다 뭐 캐리어, 짐을 붙였더니 짐이 분실돼요. 얼마나 난감하겠냐고요. 해외에서 나는 일하러 왔는데
특히 이제 분실이나 파손은 대부분 여행자 보험을 가입을 하고 가시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보상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폴리스 리포트처럼 현장에서 어떤 리포트를 또 받아와야 되는 절차들도 있고 번거롭고 네, 번거로운 게 있죠. 막 무조건 또 보상해주진 않을 거잖아요. 생각지 못했던 재난재해라든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전에 과거 일이지만 뭐 도쿄의 뭐 대지진, 그리고 뭐 항공사 파업, 그리고 뭐 태풍, 출장지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솔직히 얼마나 무서워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안내하는 것이 반드시 외교부를 통해서 그리고 대하차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항공사를 통해서 빠른 대처, 변경이 가능한지, 기업 출장 전문 여행사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 기업분들은 이제 전화를 바로 주시면 글로벌 네트워크라든지 현지 파트너사를 통해서 좀 빠르게 도움을 드리죠. 여행이랑 다르게 출장은 또 다르잖아요. 어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떠나는 것이 출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행이랑 다르게 준비할 것들이 좀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걱정하시게끔 만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출장자분들이나 승인님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한 번 더 그래도 놓치지 않고 체크하십사 얘기 드리는 겁니다. 네.